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내용이 길긴 한데 좀 짧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많은 그 기사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협동조합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이유로 여태까지 존속해서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연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18세기에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뭐라 그럴까요? 유럽 내 변방에 있던 영국 그 작은 섬나라, 걔네들이 이제 유럽, 그러니까 그 영국 전체를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밑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산업혁명을 그 효과적으로 이렇게 성공리에 이렇게 그 런칭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인프라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화려한데 그 산업혁명 이면에 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당시에 산업혁명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12시간? 14시간? 16시간? 18시간? 네. 네, 18시간 일했습니다. 18시간. 18시간을 일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8시간을 공장에서 일했다는 건. 그러니까 잠만 자고는 계속 공장에서 일했던 거고, 기계에 달라붙어서 밥을 먹으면서 기계 근처에서 그 생리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대한 자본가 세력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자본가 세력들이 보다 더 많은 노동력과 잉여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식민지 침탈을 하게 되고 자원들을 확보하게 되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국에 대한 환상, 뭐 신사의 나라, 뭐 아름다운, 뭐 유명한 건축물들, 그런 것들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노동자들의 삶은 그랬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피어났던 운동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개개인으로는 그런 어떤 대자본과 어떤 뭐랄까, 사업주들한테 대항할 수 없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 관철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사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재화가 굉장히 부족했겠죠. 지금은 이제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족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통업체들이 장난을 많이 치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이렇게 사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재화와 소비자들의 불균형 형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만성화되어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어떤 물건을 하나 사는데 굉장히 비싼 값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산 물건도 좋지 않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모아서 단체 구매를 해보자. 맞습니까? 요즘 그런 어떤 컨텐츠, 그 컨셉 많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소비자협동조합이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는 또 이제 고리대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횡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이제 농번기에는 이제 바쁘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걸로 먹고 살지만, 이제 그 농한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 2, 3월 달에 그때는 이제 식량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굶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아주 저금한 돈을 굉장히 비싼 이자를 받고 이렇게 돈을 빌려서 이제 물건을 사게 되고, 그러면은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다시 또 그 고리대금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좀 돈을 출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용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보자.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태까지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한 200여 년 이상의 역사와 가치를 갖고 지금 계속 이제 발전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왜 다시 지금에 와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냐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2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기업의 조직,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그 조직체들의 어떤 결사체로서의 협동조합이 왜 지금에 와서 다시 또 부각이 되느냐라는 얘기인데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금융위기 이후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IMF 터지면서 그런 어떤 상황이 계속 뭐라 그럴까요? 가속화되어졌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노골화되어지게 되죠.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와지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면 사회 양극화죠. 맞습니까? 1%의 그 어떤 그 세력들이 전체 그 자본의 8, 90% 이상을 장악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 논리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51%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를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체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계속 더 많은 잉여를 창출하게 되고 적은 사람들은 계속 더 적은 잉여를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 구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이제 서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협동조합이 새롭게 이제 조명을 받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대자본에 우리가 맞서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유통이나 질서 아니면 그런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문칙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떤 레벨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유엔에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 이제 그 자본주의의 폐해 여러 가지 그 사회 구조적 문제점, 사회 양극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급자족하면서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인프라를 만들고 지원해 줌으로써 사회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에 조금 더 이렇게 안정된 그 비즈니스 기회를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완연하게 이제 흐르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2012년도 12월, 이렇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이 이제 발현이 되면서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에 대한 물꼬가 이제 터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려면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수가 200명 이상이 되어야만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기본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자본금은 없어도 되고요. 5명 이상의 공동 조합원들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의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동네 가게, 구멍가게 하는 분들, 뭐 치킨 뭐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몇 분 모여가지고 우리 협동조합 해가지고 단체로 물건 사고, 단체로 유통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많은, 뭐 이렇게, 또 마케팅도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기존의 프랜차이즈에서 벗어나서 자기들 스스로가 무언가 움직이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이제 물꼬가 튀어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완사이드하게 협동조합에 대한 드라이브가 이제 걸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지자체나 정부나 누구나 다 이제 협동조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지 제가 비즈니스를 제안을 하지만 단지 이익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다. 저는 그런 나름대로의 뭐 철학이면 철학,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협동조합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법이 마련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런 협동조합을 만드는 그 단위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악한 사람들, 열악한 위치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생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가지고 무언가 조금 더 큰 단위를 만들어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킴스퀘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히 홈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등식이 이제 성립이 됐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킴스퀘어를 만났을 때는. 근데 거기다가 협동조합과 관련된 모듈을 갖다 붙여서 새롭게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그 소자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아주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도 회사거든요. 그죠? 협동조합도 회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룹웨어 수준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절차,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솔루션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오라클의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구축할 수는 없겠죠. 맞나요? 동네 구멍가게에서 그런 어떤 솔루션을 이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런 어떤 대규모 브랜드, 그러니까 벤더들의 솔루션에 부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협동조합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솔루션을 만들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러면 킴스큐의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 공공성에도 부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런 분들이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들로서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대표님한테 사업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제가 IT 포럼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대표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떤 연역이 쌓여야 된다. 정부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이력이 쌓여야 된다. 그러니까 IT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공공적인 측면에 접근할 때 굉장히 좀 많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애로사항이 있고. 근데 이제 킴스큐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용하면 이거는 공공성에도 부합하고 킴스큐가 여태까지 지향했던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사업체 모습과도 굉장히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난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 그쪽 가가지고 대표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킴스큐의 이름으로 하면서 제가 그쪽에서 이제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하면 어떠냐 이렇게 대표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1083개가 신고가 됐고, 이제 943개, 거의 1000개 정도가 지금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작년 12월 달에 발효된 이후에 거의 1000개 정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저 1000개 정도의 사이트가 킴스큐를 이용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뭐 나쁜 일이 아니지 굉장히 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과 관련된 어떤 솔루션이 그런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일단 이제 의사결정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들 간의 커뮤니티, 그 다음에 이메일, 뭐 협동조합 간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쇼핑몰, 모바일 앱, 이런 기능들이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협동조합은 내가 100% 출자를 했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서 30% 정도의 지분밖에는 못 가져요. 지분밖에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나의 의견은 한 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원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만나서 해결한다는 건 4, 5명 정도의 협동조합에서는 가능하겠지만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면 결국은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라든지 조합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뭐 메일이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협동조합의 가장 큰 컨셉 중에 하나가 이 협동조합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같은 마인드, 사회적인 마인드를 공유하고 협동조합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집기를 사야 된다. 그러면 이 집기를 거래하는 협동조합이 또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어떤 협동조합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기존의 협동조합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모듈이 있고, 그런 기본적인 모듈은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유료로 또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지속적으로 우리도 매출이 발생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세세하게는 아직까지 고민을 못 했고요. 대략 방향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을 가지고 어떠한 이익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생각 단계에 있는 부분이고 아직 아주 디테일하게 픽스된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제 교육이 있을 거고요. 협동조합,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난달에 새롭게 인가된 협동조합이 뭐 예를 들어 100개다. 그럼 이제 서울시에서 그 100개 업체들한테 교육을 이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킴스큐에서는 이제 강사랑 컨텐츠 일정 이런 것들 커리큘럼을 이제 지원을 하고, 서울시에서 이제 일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교육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듈 판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건 무료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특별하게 애드온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좀 유료로 해서 모듈 판매해가지고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동네 그 치킨집 하는 아저씨들이 정기적으로 그 웹사이트 필요한 기능만큼 업데이트를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한테 또 의뢰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유지 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 해서도 일정 정도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냐면, 뭐 저도 조금 이제 그 아는 분들이 좀 있는 곳이 서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레드블럭이랑 굉장히 또 이렇게 희망 제작소랑 이전에 이제 같이 했었던 그 히스토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서울시를 대상으로 일단은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희망 제작소에게 이제 사업을 제안한다. 물론 이제 저희가 사업을 제안할 단체나 기관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비즈니스적인 어떤 이익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 공공성에 부합하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일단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이미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도 이제 좀 소개를 해주셨고 해가지고 희망제작소와 같이 저희가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뭐 진행을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희망제작소에 계신 분들이랑 만나서 그럼 이렇게 서울시의 유관 단체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럼 이렇게 한번 같이 협동조합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뭐 이런 어떤 연구 용역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부분들을 이제 협동조합 모듈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협동조합 모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대표님도 메일에서 써주셨는데 일부 기능들은 이미 킴스큐어에 있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모듈을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몇 가지는 이제 필요한 것들은 새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업 제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듈을 개발하는 데까지 한 3개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짧은 건지 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킴스큐어 인프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든 여름이 지나면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 게 그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그 지자체나 이런 어떤 정부기관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할 때는 보통 여름 이후에 가을 때 대부분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안해가지고 여러 유관단체들이랑 고민해가지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서 내년도에 서울시나 그 각급 지자체 이제 단위 사업으로 확장이 될 수 있으려면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9월 달 정도가 되겠죠. 9월 달 정도에는 최소한 오픈이 돼서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런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자체와도 이제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를 타겟으로 잡았지만 서울시가 가장 레퍼런스가 됩니다. 모든 지자체 사업에서. 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제 그 경쟁 그 사이트는 워드프레스를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워드프레스가 지금 이제 각국 그 지자체들에 많이 이렇게 준용이 되고 있죠. 그 이유가 서울시에서 처음 이제 워드프레스를 이제 도입을 했었던 그래서 롤 모델이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우리가 협동조합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이렇게 서울시랑 같이 진행을 했다. 그래서 거기 성과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각급 지자체 그것들이 이렇게 파급되는 거는 굉장히 또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올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서울시랑 일정 정도의 사업을 만들어내게 되면 내년도에 이제 그 지자체 선거가 있습니다. 지자체 선거. 그러면 지금 사실은 지난번 지자체에서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었죠? 지난번 박원순 시장님 되기 전에 원래는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보궐선거로 되신 거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그 지자체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무상급식이었었거든요. 무상급식. 근데 이제 내년도에 지자체 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일 거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슈가 별로 없어요. 무언가 이슈를 만들어내겠죠, 정치권에서.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유력한 이슈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선거를 여든 야든 떠나서 선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협동조합을 어떻게 지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과 가장 좋은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킴스큐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이후에 각급 지자체 선거가 이제 끝났을 때 그쪽이랑 컨택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를 확장시켜서 진행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그 뭐라 그럴까요? 저 혼자만의 그 희망사항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지금 희망 협동조합과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를 지금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